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경매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정말 경매를 하는 거는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매라는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세 파악을 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수익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지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 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거나 그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건물주님. 네, 안녕하세요.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하다 보면은 이 단어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. 대항력 있는 임차인, 이게 뭔가요?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반항하는 건가요? 반항 권리가 있으니까 반항을 하시는 걸 수도 있죠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들이 경매 물건지를 보다 보면 간혹 하나씩 있어요. 다가구도 있을 거고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대항력이 있음 없음이 되게 중요합니다. 권리 분석상에서는 일단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빨간색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. 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?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 돼지꼬리 땡땡 막 이렇게 하면서 빨간색으로 착 체크하고 막 현관펜 짝짝 하잖아요.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.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낙찰자한테 중요한 겁니다. 이 대항력이 있음이라고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임차인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단하게는 뭐냐, 갭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럼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인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매매할게요 하고 4억에 사시는 임차인분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?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세를 끼고 나머지 차익 1억만 주고 매입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인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연장을 또 할 수 있는,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분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대부분 소멸되지만 대항력이 있음 빨간색으로 되면 우리가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매매랑 똑같은 거잖아요. 계약 기간과 그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를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똑같이 경공매에서도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어도 대항력의 조건을 갖춘 임차인과는 이전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일단 그런 건 있어요. 대항력이라는 거를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. 첫 번째는 계약을 해야 되고요. 당연히 부동산 계약을 해야겠죠. 그래서 두 번째는 점유, 실제로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전입신고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돼야지만 반드시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. 그래서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소장님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장 받으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약, 점유, 전입신고가 있어야지만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.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나옵니다. 그럼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, 나는 돈 받고 이사를 갈 거야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어요. 근데 난 계속 살고 싶어요. 그럼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야지만 그 전에 소유자와 계약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,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돈 받고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.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과 계약 기간 둘 다 지킬 수 있지만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라서 계약 기간은 연장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경매 투자하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매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은 뭐냐면 법원에서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뭐지? 그리고 네이버 찾아도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. 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난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데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낙찰자가 생기는 순간 보증금 받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임차인이 나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실수로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.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시죠. 그걸 모르시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는 낙찰자,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그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추후에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해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도할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대항력이 있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,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배당 요구를 신청해 버리는 순간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돼서 명도할 때 좀 저항이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
직접 투자를 하시다가 겪으신 그런 사연 같은 게 있나요?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분의 대항력과 경매 투자에서 낙찰받으신 분의 대항력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일단 대항력에 협력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에서는 임차인분이 얘기하시는 대항력이 맞아요. 하지만 이 경매가 나온 경우에는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모든 게 다 소멸되는 법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결국에는 낙찰자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된 임차인분들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명도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게 없는 거죠. 하지만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경매 뭐 소멸되는 걸 몰라요. 나 계약했고 나 전입했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데 나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세 가지는 맞으니까요. 그렇지만 그 대항력과 이 낙찰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. 내용 증명을 제가 받았는데 전화 통화도 해서 봤지만 그걸 알려주신 분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셨어요.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설명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. 변호사 사무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는 지인분 얘기를 듣지 제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장님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추후에 제가 그 변호사 사무장님이랑 경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장님이 잘못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변호사, 법무사, 이 법률 계통에 계신다고 하셔도 경매랑은 또 다른 거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들 중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낙찰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계약이 끝나서 나간다 라고 하는 경우는 돈을 그럼 돌려줘야 되네요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 기간이 전 소유자분이랑 계속 됐던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를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거고요. 근데 이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 전에 미리 전세를 좀 내놓고 그 전세금을 맞춰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었어요. 지금은 아닌데요. 한 1년 전에 작년, 재작년에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이런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. 특히나 빌라의 경우가 그랬는데요. 예를 들면 빌라의 매매가가 3억이에요. 근데 전세가 뭐 3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아진 거죠. 근데 그 상태에서 임차인분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은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? 그럼 경매 신청을 하겠죠.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3억 5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세 3억짜리를 누가 3억 5천 사겠어요? 아무도 안 사겠죠.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. 얼마까지? 과한 거는 뭐 1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이 1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아요. 3억짜리 집을 100만 원에 취득을 하는 거죠. 그러면 플러스 3억 5천만 원 전세금 인수해야 되잖아요. 그럼 전세금 언제 줘야 돼요? 기간 끝나면 줘야 되죠. 안 줍니다. 돈 없다.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임차인분이 다시 경매 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낙찰자가.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분은 또 전세로 인해서 경매를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, 계속 거기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전세로 해서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어요. 100만 원대로 낙찰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못 빼줬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도 압류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1인 법인을 만듭니다. 법인은 인격체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1인 법인을 서류로만 해서 하나 만들어요. 그 1인 법인으로 100만 원대로 3억을 취득을 해요. 그러면 이분이 법인의 재산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 재산을 압류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대표자한테 할 수도 없어요. 법인이랑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 악용을 한 상태에서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4억이 되면 3억 5천을 해주고 5천 차익을 보는 그런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 흔히 아는 뭐 이런 대항력, 헷갈리는 이런 대항력, 낙찰자와의 대항력에 대한 오해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악용된 사례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경매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정말 경매를 하는 거는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매라는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세 파악을 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수익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지,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거나 그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매 단타를 또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도 할 줄 아셔야 되겠지만, 이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대부분 80%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간혹 한두 개씩 대항력 있음이라고 해가지고 표기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표기가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할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,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많은 분들이 다가구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이제 건물 투자다 보니까 자금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한 부분들도 사실이에요. 내가 자금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 자금에 맞춰서 또 투자하려고 하면 물건이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단타 투자로 빠르게 시드머니를 불린 다음에 다가구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타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. 실제로 3천만 원 투자해서 세금 떼고 나서 2천만 원 수익도 나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또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아파트, 빌라, 단타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불린 다음에 저처럼 다가구 건물 월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올해는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. 거의 1년 만에 단타 경매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. 단타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다음에 무료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